예, 화요일 뉴스타파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선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사전투표까지는 단 이틀 남았고요. 막판 최대 변수는 바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였는데 일단 그 전에요. 오늘 오전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한 이 사람 서울대 70학번 동기가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괴물 독재 국가의 길까지 괴물 독재 국가는 비상계엄과 괴물 독재 국가로서 견제 기능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할 수도 있고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김 후보는 저와 같은 날 같은 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그가 저보다 20년이나 늦었습니다. 정의로운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고 제적과 옥고를 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봉천동의 25평 국민주택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낙연, 김문수, 이낙연 서울대 70학번 동기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다 1952년생 동갑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낙연 전 총리, 김문수 후보 서울대 경영학과인데 뭐 두 사람의 동기 인연보다는 최진영 변호사님,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를 반복하면서 제 한 표를 김문수 후보에게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입법, 사법, 행정, 나아가 언론과 노조까지 장악한 사실상 1인 독재 체제가 돼서 총통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지금 고민 같은 경우에는 서울 법대 출신으로서 사실 우리 국가는 뭡니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레비아탄, 리바이어던, 이게 괴물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게 권력을 줘서 폭력을 독점시켰더니만 인민들, 국민들에게 이게 폭력을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놨는데 그 나눈 칸막이를 이재명이란 대통령이 됨으로써 사실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몸소 체험했던 분이 이낙연이 아닙니까? 사실 명락대전이라고 해서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직접 겪었던 이재명의 패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피 끓는 어떤 목소리가 오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지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괴물 독재 국가라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도대체 왜 민주당이 대표까지 했던 분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이번 주 남은 한 주 동안의 어떤 선거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최 변호사 말씀은 이낙연 전 총리 합류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선 보수 대통합, 후 중도 보수 빅텐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보수 대통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당내 통합, 그리고 당외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통합, 이 부분이었는데 당내 통합은 사실상 전에 얘기했던 이게 그 윤한홍 효과, 윤 대통령 그 탈당,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선언, 그리고 또 한동훈 전 후보의 같이 들고 하는 그 선거 유세, 이것을 통해서 이뤄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 이준석 후보와의 이와 같은 당대 통합,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빅텐트가 얘기했던 것의 핵심으로서 손학규 지금 전 그 민주당 대표를 매개로 한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그 같은 지지선은 굉장히 큰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오늘 저 기자회견 자리에 김문수 후보의 측근인 김재원 비서실장도, 후보 비서실장도 함께하면서 악수까지 함으로써, 저기는 새미래민주당의 당사이기 때문에 아예 김재원 실장까지 저 기자회견에 동행을 했습니다. 김지륵 대변인, 이낙연 전 총리의 오늘 지지선언은 꽤 간명했어요. 괴물 독재국가, 괴물 독재국가, 괴물 독재국가, 괴물 독재국가.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일단 그 국민을 배신한 내란 추종 세력에게 양심과 신념을 팔고 야합을 선택한 이낙연 고문에게 심히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저희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이 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권력을 향한 이 탐욕 이런 부분들의 양심과 신념을 파는 행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세력들에게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어떻게 그런 세력들이 독재를 꿈꾼 세력 아닙니까? 그런 세력에게 이낙연 전 총리께서 또 고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신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낙연 고문께서 그 가지고 있는 한 표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그 한 표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셨겠지만 제가 볼 땐 같은 민주 세력 안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를 따라갈 표는 단 한 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단언하신 것 같아서 잠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좀 제가 순화를 할게요. 제 표를 김문수 후보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개헌과 공동정부 이 고리를 하고 일단 김문수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나중에 공동정부 구상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막판 지금 지지율 비교적 상승세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여러 단일화 없이는 보수의 승리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오늘이 마지막 여론조사가 새로운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집계가 되더라도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두 가지 여론조사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유일한 여론조사 이재명 45.9, 김문수 34.4, 이준석 11.3. 다음 화면 볼게요. 이건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준석 11.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지지세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런 정도의 빅텐트는 쳐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이었던 겁니까? 그렇죠. 지금 내일부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일부터 조사하는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까지 조사한 것들은 다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부터 조사하는 건 아마 당에 조사를 할 텐데 그건 아마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건 산술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한 수치가 그나마 이재명 후보와 거의 호각세를 이루는 뭐 그런 현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항상 지적해 오듯이 우리나라 사회의 보수와 진보라는 그룹들이 팽팽하게 사실은 40대 40으로 어떤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뭐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굉장히 아마 절실할 텐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여론조사에 나오지만 나중에 양자 대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한테 그대로 가지 않아요. 양쪽으로 분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지 간에 중도층의 표를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보수층 중에서 투표를 포기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한 분들을 선거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일정을 보면 글쎄요 이게 타겟층을 그냥 기존에 있는 지지층들을 굳히는 이런 어떤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보면 영남 지역을 다시 방문한다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그래서 좀 중도 확장성이 지금 절실한 시기인데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벽에 붙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 있으면 그거예요. 이제 이현정 의원 말씀은 합치면 46, 49대 46. 앞서 나갔던 동아일보 의뢰한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합치면 45 비슷하다. 그럼 결국 이게 1대1 구도가 아니냐. 진보 보수. 그 이동학 의원님.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어쨌든 비판은 뭐 민주당 쪽에서 할 수는 있는데 선거 전략상으로 어쨌든 중간지대에 있었던 이낙연 전 총리가 합류하면서
그게 단 1%든 몇 %든 뭔가 김문수 후보로서는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전략 아니었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 진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뭐 상징성이랄까요? 뭐 총리도 하셨고 대표도 하셨었기 때문에 예. 이게 뭔가 굉장히 큰 보따리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오산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 과정 동안 지난 총선에서만 보십시오. 호남의 맹주라는 이 이름으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광주에 출마했지만 이때 13%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비 전액을 다 보전받지도 못하는 정도의 아주 초라한 성적표로 막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사건건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민주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킬 어떤 이 생각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기보다는 예. 그저 계속 어떤 감정이 섞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만 드러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는 민주 진영에 이 지지했던 그런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거의 딸랑 혼자 남으신 상태에서 지지 선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이 개헌을 고리로 하든 개헌 뭐 공동정부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냥 계엄 공동정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느낌은 본인 스스로 가질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는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논평은 당연히 존중하되 뭐 딸랑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달랑 그 새미래민주당이라는 당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별다른 어쨌든 두 분 말씀은 김진욱, 이동학 두 분 말씀은 이낙연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잘라 말했는데